이 문학의 네 가지 빛깔, 문학 갈래 정리, 서사 갈래. 문학의 네 가지 갈래.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학에는 크게 네 가지 갈래가 있다고 지난 시간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학의 네 가지 갈래에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바로 서사 갈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 갈래의 대표적인 종류는 소설이 있다고 했고요. 서사 갈래 소설의 특징, 형상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사갈래입니다. 서사갈래에 대한 서사갈래란 설명을 무엇일까?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하지. 설화, 전설, 민담, 소설 같은 서사갈래는 여러 문학갈래 중 가장 사랑받는 문학갈래일 거야. 그중 소설은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서사갈래라고 볼 수 있지. 소설의 시작은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처음으로 신이나 영웅, 왕같이 고귀한 존재가 아니라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인 근대 소설의 시작이야. 우리나라에서 소설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은 무신정권 시대의 문인이었던 이규보가 쓴 대군소설이지. 소설의 대표적인 특성은 허구성과 서사성이야. 허구, 즉 사실에 없는 일을 사실처럼 꾸며 썼다는 얘기지. 하지만 완전히 허황되게 꾸며 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음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을 덧붙여 꾸며낸 이야기야. 물론 소설의 세부적인 갈래에 따라 판타지나 SF처럼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지 않은 이야기를 다룬 소설도 있지만 그 안에서 펼쳐지는 인간관계, 갈등의 요소는 여전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과 비슷해. 소설은 기본적으로 인물, 사건, 배경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소설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고 시간 순서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을 서사성이라고 해. 하지만 이야기의 시간적 흐름이 항상 과거, 현재, 미래에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야. 작가의 의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적절히 조정되고 재배치되기도 해. 그렇다면 과연 시험에 나오는 소설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소설을 읽을 땐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소설 속 인물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인물들의 갈등 양상이나 소설의 소재와 배경을 염두하며 읽고 소설의 서술 방식이나 서술 시점 등을 알아보며 읽는 것이 좋아. 물론 공부를 위해 모든 소설을 이렇게 읽을 필요는 없지. 편한 마음으로 즐기며 감상하는 게 우선 아니겠어? 자, 잘 들으셨죠? 자, 지금부터는 20차시 학습지의 필기를 하겠습니다. 20차시 학습지 꺼내주시고요. 예쁜 글씨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차시 학습지, 여러분들이 받으신 학습지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작고 예쁜 글씨로 학습지에 필기하면서 내용 정리해 보세요. 자, 20차시 학습지 준비하셨죠? 20차시 학습지 중에서 서사갈래, 그리고 서사갈래의 종류, 인물 유형과 제시 방법에 대해서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서사갈래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서사갈래란 한 편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서사갈래의 기본, 서사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야기와 같은 말인데요. 즉, 이야기가 만들어지려면 인물, 사건, 배경이 있어야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야기들을 서사갈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인물, 사건, 배경 등이 특별한 어떤 구성 방식에 의해서 한 편의 이야기가 구성이 됩니다. 그랬을 때 서사갈래라고 볼 수 있고요. 서사갈래의 가장 큰 특징은 허구성, 즉 지어낸 이야기라는 뜻이겠죠. 서사갈래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사갈래의 종류, 대표적인 종류로는 소설입니다. 소설. 하위갈래로는 소설인데, 자, 소설에서도 우리가 다양한 소설들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설의 갈래. 첫 번째,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현대 소설들, 그리고 개화기 때 나왔던 신소설들, 그리고 개화기 이전에 쓰여졌던 고전 소설, 그리고 그 이전에, 중세 이전에 만들어졌던 신화, 전설, 민담과 같은 설화들이 모두 이 서사 갈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물이란 서사갈래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입니다. 우리가 서사갈래 소설이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다양한 인물들이 나타나죠. 그런 어떤 사건을 이끌어가는 주체, 서사갈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이 인물의 유형이라든지 특성을 살펴보는 것, 바로 서사갈래를 읽는 첫 번째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인물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인물의 유형은 크게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평면적 인물이란 인물의 성격이 바뀌지 않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성격을 가지는 인물이 바로 평면적 인물이고요. 그 다음에 입체적 인물은 반대로 어떤 중간중간 이야기가 전개되어 가면서 그 인물의 성격이 바뀌는 그런 인물이 입체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전형적 인물이란 그 집단의 한 집단, 계층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제시되는 인물이 전형적 인물이고요. 그리고 개성적 인물이란 집단이나 계층이나 이런 사회적인 소속과 관련 없이 인물 독자적으로 개성적인 특성을 가지는 인물이 바로 개성적 인물입니다. 그리고 주동인물과 반동인물로도 나눌 수가 있겠죠. 주동인물은 사건을 주체적으로 끌고 가는 인물이고요. 그 주동인물에 대립해서 갈등하는 인물이 바로 반동인물입니다. 그리고 중심인물과 주변인물로도 나눌 수 있는데요. 중심인물이란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바로 중심인물이 될 것이고요. 주변인물은 중심인물을 둘러싼 주변인물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인물들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제시인데요. 이 직접 제시란 서술자가 직접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특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서술자가 서술로서 인물의 특성이나 성격을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직접 제시의 방법을 말하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elling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인물에 대해서 직접 서술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제시의 다른 말로는 분석적 제시라고도 하는데요. 분석적 제시, 즉 서술자가 인물의 특성을 분석해서 제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 제시 방법으로는 간접 제시가 있습니다. 간접 제시는 서술자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대사,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특성이라든지 성격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접 제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여주기 방식, 즉 쇼잉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 그 인물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독자가 그 인물을 보고 그 성격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여주기 방식이고요. 다른 말로는 극적 제시라고 합니다. 극을 통해서, 그러니까 희곡처럼, 연극처럼 극으로 행동과 말로, 대사로 그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과 배경과 갈등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설 속에서 사건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사건은 이야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입니다. 구성 단계를 통해서 사건 전개의 필연성을 부여하는데요. 이야기, 즉 서사갈래는 일정한 구성 단계를 거칩니다. 이 구성 단계는 다음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경입니다. 배경이란 시간과 공간적인 환경을 말을 하는데요. 즉 인물과 사건이 벌어지는 시간적 공간, 그 다음에 시간적 환경, 그리고 공간적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배경입니다. 배경의 종류에는 다시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그리고 사회적 배경으로 나눌 수 있고요. 배경의 역할, 기능으로는 소설 속의 서사갈래의 사실성을 부여해주고 그 다음 인과관계라든지 개연성을
배경을 통해서 제시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통해서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하기도 하고요. 전반적인 소설이나 이야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통해서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는 사건 전개의 방향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 인물의 감정 상태들도 배경을 통해서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갈등인데요. 갈등은 사건 속에서 주로 나타나고 인물과 인물 간의 대립이라든지 충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갈등입니다. 갈등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갈등의 종류에는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이 있는데요. 내적 갈등은 한 인물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입니다. 즉, 인물이 속으로 자기의 어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 심리적 모순이라든지 가치관의 대립이라든지 그러니까 한 인물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바로 내적 갈등이고요.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 또는 인물과 사회 그리고 인물과 자연, 인물과 운명 이런 식의 어떤 대결 구도를 가질 때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시점과 구성 단계 그리고 문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시점의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점이란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서술자는 소설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었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술자, 다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시점의 종류는 먼저 1인칭과 3인칭이 있습니다. 이 크게 두 가지 시점이 있습니다. 1인칭과 3인칭. 자, 1인칭 같은 경우는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안에 있다라는 건데요. 즉, 서술자가 그 작품에 등장하는 겁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등장해서 그 서술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로 등장을 하는 거죠. 소설 속에 나가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있어서 나가 등장해서 내가 이야기를 이끌어가고 내가 사건의 중심이 되고 사건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그것을 1인칭 주인공 시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주인공일 때 그리고 내가 그 주인공을 관찰하고 있을 때 관찰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바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인칭 시점이 있는데요. 3인칭 시점은 서술자의 위치가 작품 밖에 있는 것입니다. 즉, 작품 속에 나라는 서술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가 없는 것이고요. 자, 이런 3인칭 시점은 바로 작가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가가 이야기를 서술하고 끌어간다, 이렇게 들려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때 어떤 그 작가의 태도, 작가가 모든 것을 알고 주인공의 심리라든지 미래라든지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고요. 작가가 이렇게 알고 직접 서술하기보다는 작가는 인물의 행동이라든지 말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을 할 때 그때 작가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서술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인지 작가 관찰자 시점인지를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구성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 단계란 사건의 전개 과정을 말합니다. 사건의 전개 과정이란 사건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구성 단계에 따라서 진행되는데요. 처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발단, 그리고 거기서 갈등이 생기면서 이어지는 게 전개, 그리고 점점 더 갈등이 깊어지면 위기, 그리고 그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절정, 그리고 그 갈등이 해소될 때를 결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5단계의 일반적인 구성 단계를 거치는데요. 갈등이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이와 같은 갈등이 시작해서 점점 전개돼서 위기를 거쳐 절정에 이른 다음 해소되는 이런 어떤 그래프 유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구성은 이야기 배열의 방식입니다. 이야기를 어떻게 배열을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구성이고요. 구성의 다른 말은 플롯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런 구성의 종류에는 단일 구성과 복합 구성이 있습니다. 단일 구성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했을 때 단일 구성이고요. 복합 구성은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평면적 구성과 입체적 구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평면적 구성은 일반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과거에서 현재, 미래 이처럼 시간 순서에 따라서 구성이 될 때 평면적 구성이라고 하고요. 입체적 구성은 그런 어떤 시간적 순서가 왔다 갔다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다시 과거로 왔다 갔다 할 때 입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액자식 구성이죠. 하나의 큰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가 들어갔을 때 액자식 구성이라고 하고요. 옴니버스식 구성은 서로 각각의 어떤 독립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각각 연결되어 있을 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문체를 살펴보면은요. 문체는 작가의 개성적인 문장 형태, 즉 작가가 문장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 문장의 특성, 이것을 문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체의 대표적인 종류로는 간결체, 짧고 간결하게 썼을 때 간결체, 그리고 긴 문장을 쓰는 만연체, 그리고 흔히 말하듯이 그냥 특별한 우리 말과 다르지 않을 때 구어체, 그리고 말과 다른 어떤 글에서만 사용하는 어체를 쓸 때 문어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체가 나타나는 서술 방식에는 서술과 묘사와 대화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서술, 묘사, 대화 등을 통해서 작가의 개성적인 문장 형태는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서사갈래의 참고 작품으로 교과서에서 다룬 작품이 바로 윤흥길의 장마였습니다. 그리고 그 윤흥길의 장마와 더불어서 학습활동에 있었던 작자 미상의 은혜 갚은 꿩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은혜 갚은 꿩은 전설에 해당하는 서사갈래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은혜 갚은 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급갈래와 교술갈래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